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금 LA를 비롯한 이곳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사실상의 락다운이 걸린 상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든 직장일과 사업을 중단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진자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받고 싶은데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많은 한인들도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체감하기가 좀 불가능한 적이 아닌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로도 많은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식의 그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이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데 정작 그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확진자 수가 35,000명을 훌쩍 넘어서 38,700명 이상, 이제 곧 4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473명, 5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고 확진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름아름 정보를 얻어서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장소에 가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이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런 어떤 이 상황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한인들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가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말만 드라이브스루 한다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굉장히 좀 한국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걸 보고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렇게 주민들 모르게 마치 숨어서 진행하는 듯한 방식을 유지할 거라면 대체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를 왜 도입했냐, 이런 이제 불만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을 한 건 좀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검사를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감염 확진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검사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른데 너무 좀 늦었다. 일단 시작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대처하기에는 이미 좀 그 골든타임이라고 그럴까? 그걸 좀 약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뚜렷한 우선순위를 두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료진이 탑 프라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받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이제 확인받게 되겠고요. 근데 이건 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계속 환자들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을 보더라도 교회같이 한정된 공간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니면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서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들을 먼저 챙겨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좀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라이브스루 사이트를 오픈하고 있고, 요즘 뭐 오픈한다고 하지만 오픈하지 않는 것이 참 많고요. 일반인들이 그 차를 몰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잘 오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난 주말에 상황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국 최대 의료보험
업체죠. 그리고 37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 카이저 퍼머넌트는 뭐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보험 기업입니다. 지난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 드라이브스루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카이저 퍼머넌트 측은 뭐라 그러냐면 의료진들이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픈한 이 드라이브스루 사이트는 멤버스 올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정보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퍼머넌트가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건 남가주 같은 경우도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주말에 레이크 엘지노 지역에 있는 The Diamond Baseball Stadium, 그러니까 야구장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그 심텀이 있어야 하고요. 검사 장소로 가기 전에 어포인먼트를 해야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심텀이 있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부합해야 어포인먼트를 할 수 있고 그 어포인먼트를 가지고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첼라밸리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가 진행됐는데 주치의로부터 또는 이 의사로부터 이 리퍼를 받은 사람들만이 역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세인트 주드 헤리티지 메디컬 그룹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했는데 심텀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을 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주치의의 리퍼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리퍼를 받아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글렌데일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사이트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드라이브스루가 지금 운영되고는 있는데 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뭐 타주 다른 지역도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상황을 살펴보면 말이죠. 네.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남한의 4배의 크기의 나라고 인구도 전체로 보면 지금 3억 명이 넘는 그러한 나라인데 네. 한국과 미국을 동일시해서 같은 네.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건을 감안하면 의료진과 환자분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증세가 있는 환자들부터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미국 인구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의료진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심텀이 나타나는 또 나이가 뭐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테스트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연방 정부가 열흘 정도 전에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을 도입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나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현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늦었어요. 그런 대처가 좀 늦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미 너무 많이 좀 퍼져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처럼 한국이 사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어떤 확진자가 발견되면 그 사람의 감염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교회를 갔다 어디 뭐 편의점에 갔다 어디 식당에 갔다 이런 걸 다 추적해서 그런 곳을 싹 가가지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검사하고 그런 곳을 폐쇄하고 그런 곳을 소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클리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국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놓쳤어요.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설사 감염자를 발견한다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감염되기 전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2주일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그거 추적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국과 개념이 달라서 이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돌본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심텀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심텀이라는 것도 기침이나 재채기 정도가 아니라 호흡곤란.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텀이 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상한데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검사 받을 수 없으니까는요.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사실상의 락다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뉴욕과 캘리포니아 이 주요 지역들이 락다운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은 지금 굉장히 그 의료 시스템이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또 의사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맥시멈 가까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아무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지 않게 하라 이런 지침이 지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LA에서도 일부 한인 의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마라. 코로나19 감염 검사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stay at home,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라는 명령을 내린 그런 그 긴박한 만큼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고 만약에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자가격리하라는 얘기예요. 자가격리하고 심텀을 좀 지켜봐라. 왜냐하면 어제도 그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은 감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검사했을 때 10명 중에 1명만 감염자로 나오고 9명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염된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염에 안 걸렸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감염 걸렸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하면서 자기 심텀을 지켜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감염이 아닌 상황으로 결론이 날 거란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는데 점점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기침하고 뭐 그러고 호흡이 특히 곤란해지고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와서 검사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가장 확실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곤란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때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 병원이 굉장히 위험해. 지금 뉴욕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병원이 한계를 넘어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리타이어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다시 1000명이 나와가지고 다시 일선에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그런 그 리타이어한 의사 간호사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뭐 방호복, 마스크, 장갑, 페이스실드, 산소호흡기도 다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들어와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목표는 뭐냐면 환자들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 웬만한 증상 가지고 검사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이 약간 이상하다 그런 거 가지고 애쓰시지 마십시오. 검사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본인 그냥 자가격리 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심텀을 잘 체크하시고 근데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숨 쉬는 게 좀 힘들다 느낌이 올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드라이브트루 사이트를 가시든지 또는 응급실을 가시든지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면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인분들 중에서는 주치의나 일선이들이 네. 너무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걸 고발한다 해서 저희 방송국으로도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오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나온 겁니다. 보건당국이 일선 의사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일단 그 프라이머리 닥터에게 주치의에게 먼저 의논을 하고 그 주치의의 리퍼를 받아야지 그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일선 주치의들에게 이미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환자를 보내지 마라. 이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주치의들이 환자들을 리퍼를 안 해줍니다. 해주지 말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인들 입장은 답답하죠. 전화하면 이 24시간이나 48시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왜냐하면 전화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열이 있거나 소드롯, 인후염이죠. 인후염이 있거나 뭐 기침이나 또는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인데 이런 거 가지고는 검사 못 받아요. 지금 미국에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좀 기다려보고 자가격리하시면서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주치의들이. 그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호흡이 곤란해지는 숨쉬기가 좀 힘들어질 정도의 상황이 돼야 지금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선에서 의사들이 한인분들에게 레코멘드를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검사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응급실로 가라고 이런 레코멘드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요즘. 예. 그래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큰 병원 응급실이 사실은 응급실이라는 게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은 항상 그 크라우드한 그런 그 에리어인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사람들 오시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혼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한계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하면 응급실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 심텀이나 마일드 심텀의 경우에는 응급실 가도 검사 못 받을 거고요. 자가격리하고 셀프 쿼런틴 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고 시비어 심텀 말씀드린 대로 호흡하기가 좀 어렵다. 예전 정상적일 때보다 뭔가 내가 호흡하는 게 좀 힘들다. 이럴 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셔서 응급실에서 검사 받아야 되겠고 문제는 응급실이 너무 크라우드해지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락다운을 한 이유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락다운을 한 이유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락다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놀러 가지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집에만 있으면 최소한 지금 건강이 괜찮은 사람들은 계속 이 상태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런 와중에도 상태가 더 나빠지고 호흡하기 힘든 사람들은 주치의한테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라는 지금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응급실 가는 것도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응급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실에서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응급실 가는 것도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거는 정말 응급실에 안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정도가 돼야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데 검사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무조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집에 계시면서 본인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요게 그 이번 주까지는 이런 그 미국의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번 주 계속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말 지나면서 좀 어떤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락다운을 잘 지켜주고 6피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이런 걸 잘 지켜준다면 이번 주 내내 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는 주말을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수치상으로 좀 떨어지는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좀 떨어지는 그런 변곡점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본인이 별로 그렇게 큰 증상도 없는데 지금 뭐 드라이브스루 사이트 가서 검사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엄살이죠 뭐. 아니 뭐 네. 엄살이라고 하지 않는 사실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그런데 나 이거 꼭 받아야 되겠어. 이거는 엄살이죠.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지금 사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고 나는 건강하고 괜찮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막 거죠. 나가 돌아다니고 지난 주말에도 그런 분들 그런 많이 분이 계셨다면서요. 많았어요.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됐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상 없는 분들 중에 검사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디서 누가 감염자가 나왔다는데 내가 그 사람과 접촉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핫스팟 뉴욕이라든가 뭐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서 온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증상이 없어도 불안하니까 검사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경우에도 검사 안 해줍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심텀이 나와야 돼요. 핫스팟에 갔다 온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만으로 검사 안 해줍니다. 근데 물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검사를 받을 찬스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그렇게 60 이상 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핫스팟이라든가 감염자와의 접촉만으로 검사 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도 심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확산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세에 맞습니다. 들어가느냐. 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그렇죠. 이 집에서 꼼짝 말고 네. 집에 머무시면서 사태를 좀 주의해 보시기 이번 바랍니다. 일주일이 고비 같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계속 이렇게 락다운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네. 호전되면 뭔가 네. 결단을 내리려고 결단을 하고 내릴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잘 지켜줘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이게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번 일주일을 좀 잘 참아내는 기왕에 쉬시는 거 아주 편안하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